안녕하세요. 늘 채널을 재밌게 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제일 자존감이 낮아지시나요? 탈무드에 비교는 늘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말이 있듯이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나의 자존심을 가장 쉽고 빠르게 무너뜨리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는 경쟁을 하는 각박한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타인과 나를 비교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현실 사회에서는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가정 내에서까지 한 사람과 한 사람을 비교해서 저울질하는 게 일어나야 할까요? 학교에서, 회사에서, 요즘엔 인터넷 SNS 세상에서까지 나와 남을 비교하며 괴로워하잖아요. 정말 있는 그대로의 나가 받아들여지고 사랑받는 건 오로지 가족들만 해줄 수 있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만난 남자는 그런 사랑을 평생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었고, 심지어 저까지 비교와 차별의 굴레에 빠져 괴로워하다가 이제야 탈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제가 20대 후반일 때 만났어요. 저는 대기업 생산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때 동기가 소개시켜줬죠. 동기는 남편이 진짜 착하고 성실하다고 하며 똑똑해서 공무원 시험도 한 방에 붙은 수재라고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죠. 야무지고 생활력이 강한 제게 딱인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실제로 만났을 때 조금 어리버리하긴 했지만 준수한 외모와 배려심 있는 행동에 반해서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겸손한 태도도 마음에 들었고요. 저희 둘 다 나이가 서른에 들어서면서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죠. 솔직히 저는 이미 결혼 준비가 다 끝난 상태였어요. 결혼 자금도 넉넉하게 적금으로 모았고요. 대학 졸업하고 나서 바로 아파트 청약을 꾸준히 들고 있었죠. 남편만 좋다고 하면 바로 그 해에도 결혼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남편이 결혼 이야기만 나오면 그래, 해야지 이러면서 얼버무리는 겁니다. 나랑 결혼하기가 싫나? 이런 생각에 괜시리 서운해져서 더 이상 시간 낭비하기 전에 단판을 내자 하고 물어봤죠. 혁진 씨, 혁진 씨는 나랑 결혼할 마음 없어? 어? 갑자기? 아니, 이제 우리가 마냥 어린아이도 아니잖아. 둘 다 마음만 있으면 슬슬 결혼 준비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혁진 씨는 내가 결혼 이야기 꺼낼 때마다 적극적이지가 않는 것 같아. 아, 나도 당연히 지혜 씨랑 결혼하고 싶지. 할 거고. 근데 우리 집이 좀 유별나서 장남인 형이 먼저 결혼을 해야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어. 아니, 여기가 무슨 조선시대인가요? 아직도 이런 구시대적인 풍습을 유지하는 가족이 있다니. 이전에 남편에게 시아버지는 예전에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장어탕 집을 운영하고 있는 시어머니와 사업을 하는 아주버님이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그 아주버님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동생인 남편이 결혼을 못한다는 집안. 저는 그때 처음으로 결혼까지 결심한 남편에 대한 의심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어리고 사랑하는 남자와 평생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이 정도쯤은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였어요. 남편도 제게 형이 지금 사귀는 여자도 있고 조만간 결혼할 것 같다고 형 결혼식 후에 상견례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다 콩깍지 쓴 제가 죄인이죠. 그래도 정말 아주버님은 그해 겨울 결혼식을 올리더라고요. 저도 남친과 같이 참석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시어머님을 뵈었죠. 첫인상을 잘 남기기 위해 정말 깔끔하고 단아하게 차려입고 결혼식 때 큰 선물 드리면 번잡스러울 것 같아서 꽃다발만 챙겨서 갔습니다. 일부러 일찍 가서 사람 안 모일 때 인사를 드리려고 했죠. 남편 손잡고 식장 앞에 나와 계신 시어머니 앞으로 가서 인사를 하는데 남편 얼굴 보고 밝게 웃던 시어머니 옆에 있는 제 얼굴 보고 단박에 정색하시더라고요. 어? 단박에 불안감이 엄습해 왔습니다.
만나보시기도 전부터 나를 언짢게 생각하시는구나 싶었습니다. 남편에게 제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길래. 하지만 애써 시어머니의 싸늘한 표정을 모른 척하며 밝게 인사를 드렸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송지혜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반가워요. 그 공장 다닌다는 그 아가씨 맞나? 네, 공장은 공장이죠. 생산 공장에서 4급 기술직으로 일하는 공장 맞습니다. 근데 딱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공장의 뉘앙스에서 느낄 수 있었어요.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소위 블루칼라를 무시하는 듯한 느낌 말이죠.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이런 사람이 많았어요. 그저 공장 생산직 기술직이라고 하면 색안경부터 끼는 분들이요. 엄마, 나 결혼할 사람이에요. 이제 형도 유부남이니까 나도 장가 가도 되죠? 응, 그래. 나 지금 너무 바쁘다. 나중에 날 잡아서 말해.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네? 아, 네네. 마치 초대받지 못한 손님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옆에서 남편도 제 눈치를 보고 있었고요. 분명 시어머니는 절 탐탁지 않아 하는 게 맞았고, 솔직히 이때라도 결혼 생각을 접었어야 하는데, 사람이 당장 제 눈앞에 닥친 건 눈 흐리게 뜨고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이후 남편에게 혹시 어머님이 나 마음에 안 들어 하셔 라고 물어도 아니라고, 엄마 성격이 원래 무뚝뚝하고 표현을 잘 못하신다고 둘러대기만 하고요.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보는 게 어리석은 인간의 본성인 거죠. 남편에게 아주버니 결혼식도 끝났으니 빨리 상견례 날짜를 잡자고 말했어요. 그냥 직접 대면해서 문제가 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약간 이상한 고집이 들 때가 있잖아요. 심지어 상대가 제 시어머니 되실 분이니 뭐라도 해서 예쁨 받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시어머니 댁에 인사드리러 간 날, 시어머니가 평소 즐겨 매신다는 스카프 꽤 비싼 브랜드에서 사고 맞춤 케이크를 예약한 것도 사서 갔어요. 제가 현관에 들어서서 인사를 하는데 현관문에 신발이 여러 켤레 나와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아주버님 부부도 부른 거였죠. 굳이 제가 인사드리러 갈 때 부른 게 이해는 가지 않았지만 사람들 여럿 있어서 분위기 좋으면 저도 긴장이 덜 되겠지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 될 사람 인사 왔다고 시어머니는 식탁에 맛있는 음식을 많이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맛있는 반찬들이 죄다 아주버님 부부 앞으로 몰려있는 게 문제였어요. 처음엔 기분 탓인가 싶었는데 단순히 제가 예민한 게 아니더라고요. 지혜 너는 반찬이 입에 안 맞니? 먹는 게 어째 영 시원치 않다. 내가 너 온다고 새우장도 했는데. 잘 먹고 있어요. 제가 원래 먹는 게 좀 느려요. 그리고 갑각류 알러지가 있어서 새우는 못 먹어서요. 그런데 다른 반찬들은 다 맛있어요. 아, 그러니? 그럼 우리 큰며느리 수희가 먹어라. 넌 새우 잘 먹지? 안 그러니? 분명 시어머니 댁에 오기 일주일 전에 남편이 못 먹는 거 뭐냐고 제게 물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점심을 차려주시기로 했으니 못 먹는 거 있으면 말하라고요. 그때 갑각류 알러지가 있어서 그것만 빼면 다 괜찮다고 했는데 남편에게 못 들으신 건지 아니면 그냥 무시하신 건지 메인 메뉴는 딱새우장이었고 국은 대게가 들어간 찌개였어요. 아주버님 부부는 아주 대게를 씻고 뜯고 맛보고 잘 드시더라고요. 그때 알 수 있었죠. 오늘 집에 온 중요한 손님은 제가 아니라 아주버님 부부라고요. 식사는 거의 맨밥만 먹다가 끝이 났고 마무리로 제가 사온 케이크를 나눠 먹을 때 드디어 올 게 왔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신다고 했지? 듣기로는 무슨 택시 운전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아, 택시가 아니고 아버지가 읍내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일하고 계시고요. 어머니는 주부세요. 아, 형제는 있고?
네, 3살 터울 남동생이 있는데 직업 군인입니다. 어, 지혜는 공장에서 일한다며? 일은 힘들지 않니? 힘들 게 뭐가 있겠어요. 뭐 용접이나 납땜을 하는 것도 아닌데요. 저는 품질 관리팀이라서 공장이라고 해봤자 현장이랑 사무직 섞어놨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도 여자가 공장에서 일하는 것보단 사무실에서 편하게 사무직으로 일하는 게 최고지. 우리 수희처럼. 그렇지? 엄마, 요새 그렇게 나누는 게 어딨어요. 뭐니 뭐니 해도 기술직이 최고죠. 이 사람 나보다 연봉도 훨씬 높아요. 예, 너는 나랏밥 먹고 사니까 그러려니 해야지. 연금이 있잖아, 연금. 아무튼 난 사무직이 최고다, 최고. 지혜 너도 수희처럼 공부 열심히 해서 대기업 사무직에 들어가지. 뭐하러 거길 들어가서 고생이니? 어머님, 제가 들어간 대학과보다 동서가 들어간 공대가 들어가기 훨씬 더 힘들어요. 어? 그러니? 그럼 더더욱이 그냥 사무직에 들어갔어야지. 참나, 이거 뭐 말해봤자 말이 안 통하는 수준 아닌가요? 제가 얼마나 좋은 공대를 나왔든 연봉이 높든 시어머니에게 전 그저 공장 다니고 있는 애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금 연봉 절반 받으면서 사무직 하느니 그냥 더 받고 현장에서 일할래요. 그래야 오늘 어머니 드린 스카프 같이 비싼 거 더 많이 사드리죠.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말에 아주 미세한 가시를 숨길 수 없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 대답에 금방 흥미를 잃으신 건지 그 이후로는 그저 장남 사업 시작했다는 거 자랑하시다가 시간이 다 지나갔네요. 이때만 하더라도 정말 이 환영받지 못할 것 같은 결혼을 해야 하나 싶었어요. 물론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거라지만 가족 분위기가 무시할 만한 게 아니니까요. 내가 하는 일도 무시하고 저희 집안마저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시어머니와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싶었죠. 근데 저의 결혼 계획에 아주 불을 지피는 경사가 터졌습니다. 제가 꾸준히 들고 있던 주택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가 생긴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어찌나 좋아하시는지 계약금은 엄마가 내준다고까지 하셨죠. 잔금만 제가 대출을 받던 해서 해결하라고 하셨고요. 남편도 제가 청약 당첨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대단하다고 서로 얼싸안고 춤까지 췄습니다. 하지만 씁쓸하고 어이가 없기도 한 게 남편에게 청약 당첨 이야기를 들은 건지 시어머니께서 따로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결혼식 날짜도 받아왔으니 빨리 상견례 날 잡자고요. 너무 속보이지 않나요? 제 조건을 못마땅해 했던 사람이 제 앞으로 당첨된 아파트가 생기자 바로 날 잡자고 연락이 오는 거 말이죠. 어이가 없긴 했지만 집 문제도 해결이 됐겠다. 결혼도 다 제 돈 남편 돈으로 하면 결혼 후에 시어머니가 이렇다 저렇다 할 간섭거리는 다 차단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아무런 도움을 안 받으면 그만큼 눈치 볼 것도 줄어들 테니까요. 저는 남편에게 칼을 빼들었습니다. 결혼도 집도 모두 우리 둘만의 힘으로 하고 앞으로 시어머니가 만일 제게 시집살이를 할 것 같은 낌새가 나오면 남편이 알아서 선을 긋기로 말이죠. 혁진 씨도 눈치챘지? 어머님 나 마음에 안 들어 하셔. 집에 갔을 때도 봐. 나랑 형님이랑 비교만 하시고 결혼하면 그게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더 줄어들진 않을 거야. 맞아. 미안해. 우리 엄마가 유독 그러시네. 나도 크면서 형이랑 비교 엄청 당하면서 살았고 지금도 그래. 괜히 나 때문에 당신까지 비교당하고 차별당하게 해서 진짜 내가 다 부끄럽다. 남편도 시어머니의 비교와 차별의 피해자였어요. 하긴 남의 집 딸들도 그렇게 비교하는데 본인 집 자식도 비교했겠죠. 시어머니는 그저 장남이 최고인 고리짝 시절 사상을 그대로 갖고 계신 어른이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봐왔던 겸손하고 어리숙했던 남편의 모습은 모두 시어머니에게 당한 비교와 상처에서 비롯된 습관과 같은 거였던 거죠.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못한 것도 아니었어요. 공부도 곧잘해서
정교등도 해본 사람이고 얌전해서 말도 잘 들었는데 시어머니에겐 그저 공부만 잘하는 작은 아들로 늘 구박의 대상이었어요. 그니까 우리 둘이 결혼해서 우리 둘만 바라보면서 살자. 물론 기념일이나 명절에 얼굴은 봐야겠지. 하지만 나 그 이상은 하기 싫어. 나 싫다는 사람한테 가서 애교 떨거나 점수 받으려고 쇼는 못하겠어. 남편은 제 말에 동의했고 제게 정말 기본에만 충실한 며느리 노릇 이상은 바라지도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둘만의 힘으로 결혼식을 올렸죠. 신혼집은 제가 당첨된 아파트로 입주하게 되었고 계약금은 저희 부모님께서 도와주시고 잔금은 대출받아서 남편과 제가 함께 갚아나가기로 했죠. 중간중간 결혼식 규모가 작네, 신부 측 손님이 적네, 신혼집이 좁네 이런 시어머님의 트집이 있긴 했지만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남편에게 듣기로는 아주버님은 신혼집도 시어머니가 해주고 결혼자금도 지원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신혼 때는 그래도 남편과 약속한 것처럼 시댁과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해봤자 남편이 먼저 시어머니께 전화로 안부드리고 저는 곁다리로 인사드리는 정도? 명절에는 가서 식사만 하고 왔고요. 어차피 잘나지도 않은 며느리와 작은 아들, 시어머니께서도 먼저 찾지 않으셨으니 잘된 일이었죠. 그런데 그 마법이 1년이 조금 넘어갈 때쯤 슬금슬금 풀리더라고요. 제게 무신경하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게 먼저 연락을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너 어디니? 넌 시애미한테 먼저 와서 안부도 안 묻니? 저 일하는 데가 언제라고 했지? 요번 주 주말에 같이 밥이나 먹자. 등등 갑자기 요즘 심심하시나 생각이 들 정도로 문자를 하시더라고요. 매번 저는 그저 비교 대상일 뿐 형님만 예뻐하시던 분이 어쩐 일로 저를 만나려고 하시는 건지 제 생일엔 연락도 없고 형님 생일 때는 지갑해 주셨던 분이 뭘 원해서 저에게 연락을 하시는 걸까요? 남편에게 말하니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싫으면 바쁘다고 핑계대고 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도 명색이 며느리가 결혼 후에 혼자서라도 찾아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참 순진했죠. 아직 며느리의 본분을 운운하며 시어머니와 약속을 잡다니. 시어머니 말대로 주말에 점심이라도 사드려야겠다 싶어서 약속 시간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 입맛대로 한정식집 예약해서 대접했네요. 근데 역시나 시어머니가 절 부른 데는 다 목적이 있었습니다. 저를 만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대나무 숲이 필요하셨던 거였어요. 얘 정말 웃기지 않니? 지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말이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아주 지나가는 동네 개만도 못하게 무시를 해요. 내가 너무 잘해줬지. 큰 며느리라고 너무 길을 세워줬어. 시어머니는 음식이 나오기도 전에 형님 욕을 제게 와다다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형님에게 뭐가 그리 빈정이 상한 건지 뒷담화를 하기 위해 저를 불러내신 거죠. 아, 꿩 대신 닭이구나. 내가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남욕을 하는 대나무 숲이구나 하는 생각에 입안이 씁쓸했습니다. 형님도 일하느라고 바빠서 그런 거겠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평일은 매일같이 일하는데 주말에라도 편히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게 직장인들 마음이라니까요. 그래도 내가 주말에 먼 길 찾아갔으면 차라도 타서 줘야지. 사람 얼굴 보자마자 언제 집에 가실 거냐고 묻는 싸가지는 어디서 배운 거니? 아휴, 이래서 너무 잘해주면 버릇 나빠져요, 버릇이. 지혜야, 역시 대기업이라고 콧대 높은 큰애보다는 그저 묵묵히 공장에서 할 일 잘하고 성격도 수더분한 네가 진국이다, 진국. 이게 지금 칭찬이라고 하는 말인가요? 시어머니는 아직도 공장 일을 운운하며 사람 기분을 속된 말로 잡치는 겁니다. 제가 저 말을 듣고 좋아할 줄 아는지 그저 희죽희죽 웃고 대나무 숲에 뒷담 하나 하며
지금까지 쌓여왔던 스트레스를 푸시는 시어머니. 시어머니의 스트레스는 그저 그대로 제게 쌓일 뿐이었습니다. 잘난 며느리 다 필요 없다. 그저 착한 며느리가 최고지, 최고야. 그럼 저도 필요 없으실 텐데요. 시어머니는 그저 예쁜 장남 아내라고 받들어 모시다가 배신당하고 만만해 보여서 무시하던 저로 갈아타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다지 시어머니의 새로운 으뜸 며느리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되어봤자 공장에서 일하는 며느리 타이틀은 변함이 없을 텐데 뭐하러 그 시간 낭비, 감정 낭비를 하나요? 그날은 그냥 시어머니가 하는 푸념과 어김없이 늘어놓는 장남 자랑만 듣다가 왔네요. 아주버님이 하는 주식 투자 일이 잘 되어 간다고 본인도 돈 맡겼다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님은 싸가지 없는 며느리에게 잘난 아들이 너무 아깝다며 노래를 불렀죠. 그 노래 1시간 듣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정말 제 귀에서 피가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종종 제게 먼저 전화를 하시고 문자를 하셨어요. 거의 답장하기도 애매한 형님 뒷담화와 푸념들 뿐이어서 곤혹스럽긴 했어요. 그래도 앞으로 가족들끼리 모이면 형님하고 절 비교하면서 사람 속을 긁지는 않겠구나 하고 안심했죠. 시어머니가 형님에게 아예 등 돌린 듯 했거든요. 그런데 그건 죄다 제 착각이었어요. 명절날 시댁에서 저는 앞치마 입고 음식 준비하고 남편은 전부 치고 아주버님과 형님은 그저 거실 소파에 앉아 시어머니와 하하호호 웃음꽃을 꽃피우며 웃고만 있었죠. 저에겐 그저 화풀이 뒷담만 했을 뿐 아직도 시어머니 마음속에서 최고의 며느리는 그 싸가지 없다던 형님이었던 거죠. 내가 정말 2번 다신 명절 당일에 시댁 안 온다고 칼을 가는 마음으로 음식만 꾸역꾸역 만들었네요. 그렇게 울분이 담긴 음식 가족이 다 같이 먹는데 시어머니는 밥도 안 먹고 남편에게 아주버님에게 돈 맡기라고 들들 볶아대는 겁니다. 네 월급으로 언제 돈 모으니? 그저 작은 푼돈이라도 어떻게 갈고 닦아서 불려야지. 네 형님이 그런 일 하는 사람이잖아. 한번 믿고 맡겨봐. 그럴 돈이 어딨어요. 지금 집 잔금 대출한 거 이자 내기도 바빠요. 그 집 몇 푼이나 한다고. 청약됐다고 조아라들 하더니만 그렇게 좋지만도 않네. 대출금 때문에 여윳돈이 없어요. 대출금도 잘 갖고 있고 따로 적금도 넣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그 적금 넣을 거 석진이한테 주라니까. 뭐라도 만들어 달라고. 혁진이 너는 공부만 잘하면 뭐하니? 돈 굴릴 머리가 없는데. 아유, 이럴 줄 알았으면 너 공무원 시험 보지 말라고 하고 네 형 아래서 일하라고 할걸. 남편 속을 아주 사포로 벅벅 긁어대는 시어머니. 지켜만 보기에도 힘들었어요. 근데 더 짜증났던 건 시어머님의 비교와 차별을 아주버님과 남편은 늘 있는 일인 양 당연히 듣고만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래서 형만 하나 아우가 없다는 거야. 옛말에 틀린 거 하나 없어. 듣자 하니까 옆에 있는 저까지 표정이 구겨지는 몰상식한 소리를 늘어놓으셔서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시어머니 휴대폰으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식당에서 왔네. 네? 여보세요? 왜? 어머, 그래? 웬일이야? 아유, 내가 나가기가 좀 그런데. 일단 알았어. 알았으니까 끊어봐봐. 식당에 무슨 일이 난 건지 잔뜩 인상을 구기던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을 부르시더라고요. 너 혁진이랑 지금 식당으로 가봐라. 네? 왜요? 무슨 일 있대요? 아니, 오늘 명절이라서 손님이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지금 아주 미어 터진다고 하잖아. 직원들 절반이 넘게 쉬는데. 근데 큰애도 왔는데 내가 집을 비울 수도 없고. 혁진이랑 네가 가서 가게 좀 봐줘. 그냥 서빙만 하면 돼. 식당 이모님들은 계시니까. 명절 당일에 하루 식사하러 온 작은 아들 내외에게 식당으로 가서 일을 하라니. 그것도 다 같이 가보자는 게 아니라
안 아픈 손가락인 작은 아들하고 만만한 며느리만 쏙 보내려는 심보에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시어머니 부탁 아닌 통보에 남편이 슬쩍 제 눈치를 보기에 전 참을 수 없어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해도 해도 진짜 너무하시네요, 진짜. 아무리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어떻게 사람 앞에 두고 이렇게 비교를 하고 차별을 하세요? 어머님 눈에만 별 볼 일 없지? 저 진짜 어디 나가서 꿀리는 거 없는 스펙이에요. 아세요? 명절에 불러다 놓고 아주버님네는 집에서 쉬라고 하고 저랑 남편만 식당에 보내는 게 대체 이게 무슨 경우예요? 여보, 뭐? 너희 시애미가 식당 일 좀 하루 도와달라는 게 그렇게 억울했니? 그래서 눈 동그랗게 뜨고 소리나 빽빽 지르는 거야? 오늘 있었던 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버님이 그렇게 자랑스럽고 대단하면 아주 끼고 사세요. 다른 사람들 괴롭게 하지 말고요. 왜 매번 남편하고 비교를 해서 사람 한 명 우습게 만드는 거냐고요? 이 사람 이런 대접 받을 정도로 형편없는 사람 아니에요. 저런? 동서, 그래도 어머님한테 소리나 지르고 이게 대체 어디서 배운 예의범절이야? 그래요, 재수 씨. 이게 지금 무슨 막말이에요? 네, 예의요. 형님 조심하세요. 어머님 지금은 형님한테 우리 며느리 하면서 잘해주실지 몰라도요. 매일같이 저한테 형님 욕하세요. 예. 뭐? 동서, 그게 무슨 소리야? 형님, 어머님이 주말에 힘들게 형님네 집에 갔으면 차는 고사하더라도 하다못해 찬물이라도 드리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님한테 뒤에서 싸가지 없다는 소리만 들으시는 거잖아요. 저의 고함과 폭로에 집안은 한순간에 차게 식어버렸습니다. 형님 뒷담화한 걸 들킨 시어머니도, 시어머니가 본인 뒷담화한 걸 안 형님도, 그리고 아주버님과 남편도 모두 뻥쪄서 저만 바라보고 있었죠. 더는 이런 취급받으면서 시댁에 못 오겠어요. 저도 남의 집 귀한 딸로 부족한 거 없이 컸고요. 제 부모님은 절대 누구랑 저 비교 안 하셨어요. 앞으로 귀한 장남인 아주버님하고 같이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꿔다 놓은 보리짝 같은 며느리는 사라져 드릴게요. 저는 이 말을 끝으로 남편을 흘끗 쳐다봤습니다. 그건 마지막 경고이자 권유였어요. 여기서 나와 함께 나가면 이대로 시댁과는 끝인 거고 이대로 매번 비교만 당하면서 살고 싶으면 남으라고요. 남편은 저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시댁을 나왔습니다. 남편은 단호한 발걸음과는 다르게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더라고요. 남편은 집에 와서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솔직히 나 지금 너무 후련해. 어려서부터 형 들러리로만 살아서 몰랐는데 정말 나도 이 나이 먹어서 형한테 비교당하면서 살기 싫어. 당신한테 너무 고마워. 그래, 나도 당신 이해해. 평생 당하면서 살아서 당신도 지치고 적응했겠지. 처음에는 당신이 왜 이렇게 부당한 대우 당하면서 큰 소리도 못 낼까 했는데 나라도 내 부모님이 그랬으면 당신처럼 아무것도 못했을 거야. 고마워. 이제 진짜 우리 둘만 잘 살자. 나도 엄마가 먼저 사과하시거나 잘못 아시기 전까지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한 번의 큰 사건으로 시댁과의 인연이 끊기나 했습니다. 남편은 친정하고만 연락을 하고 얼굴도 보고 시댁과는 정말 모든 연락을 끊은 걸로 보였어요. 아주버님과도 연락을 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말로는 못할 말 없다고 남편의 다짐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평화로운 1년이 지나더니 남편의 수상한 낌새를 알아챘죠. 남편은 제가 방에 들어오면 갑자기 하던 전화를 끊거나 휴대폰 잠금 설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딱 봐도 뭔가 바람 냄새가 나는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남편이 그날따라 제게 시덥지 않은 말을 몇 번 걸더니 금방 본론을 꺼내더군요. 여보, 혹시 당신 엄마한테 연락 온 적 있어? 어머님? 아니, 없어. 번호도 다 차단했으니까. 어차피 난 모르는 번호는 안 받고. 문자도 온 적 없는데.
갑자기 왜 어머님 얘기를 꺼내고 그래? 왜? 당신은 어머님하고 연락해? 어, 그게 엄마가 가게를 정리했다고. 정리를 했다는 게 무슨 소리야? 가게 잘 돼서 누구한테 팔았다는 거야? 아니, 망했다는 거야? 아휴, 망했대. 형 사업이 잘못됐다나 봐. 그래서 엄마가 맡긴 돈도 다 날리고, 엄마는 어떻게든 형 돕겠다고 집 담보로 대출도 받았는데, 그것도 못 갚아서 경매로 넘어갔대. 그러니까 가게 유지도 못하고 정리한다는 거겠지. 아휴, 그렇게 아주버님 사업 자랑을 하시더니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네. 당신 그때 어머님 말 듣고 아주버님한테 주식 투자해달라고 했으면 같이 망했겠네. 그러게, 천만 다행이지 진짜. 근데 그래서 뭐? 어머님이 당신한테 도와달래? 돈 있으면 달라고? 아니, 돈이 아니라 지금 갈 곳이 없다고 우리 집에서 잠깐 지낼 수 있냐고 하시네. 아휴, 이럴 줄 알았어. 당신 연 끊겠다며? 매번 장남하고 비교당하는 거 지겹다고 남남으로 산다고 했잖아. 아니, 일단 엄마가 전화로 사과도 하시고 엄마가 당신한테도 직접 사과하고 싶다고 하셨어. 그리고 상황이 상황이잖아. 당장 갈 곳이 없다는데 그럼 어떡해? 갈 곳이 왜 없어? 아주버님네로 가시면 되잖아. 형 지금 잠적 중이래. 투자자들 돈도 못 갚아서 증발했다는데 엄마도 형 어디 있는지 모르시나 봐. 진짜 가지가지한다. 그럼 형님은? 형님을 그렇게 예뻐하셨는데 형님이 모셔가야지. 내가 아니라. 형수님하고 작년에 형은 이혼해서 이제 남남이야. 아유, 그렇게 간도 쓸개도 다 내어준 장남 부부에게 속된 말로 나가리 당하고 무시하던 작은 아들 부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라니. 너무 답답하고 짜증났지만 그래도 직접 사과를 한다고 하고, 그리고 만일 정말 길바닥에 내쫓긴 시어머니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제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너무 물러터진 걸까요? 그래서 일단 남편에게 먼저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고 시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부르라고 했어요. 1년 만에 본 시어머니는 정말 수척해질 대로 수척해서 바짝 마른 건어물을 연상시켰습니다. 확실히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셨나 보더라고요. 지혜야, 고맙다. 이렇게 불러주고. 네, 일단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말씀하세요. 시어머니는 그간 아주버님의 사업 실패와 그것 때문에 집도 은행에 뺏기고 형님에게도 내쳐진 일을 줄줄이 고백하셨어요. 마지막엔 그래도 식당을 믿고 비주택 담보대출까지 했는데 나아지지도 않고 더 나빠졌다고 우시더라고요. 장남을 그렇게 믿었는데 개털됐다고 하셨죠. 시어머니는 말하다 말고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더니 절절매는 목소리로 부탁을 하셨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이러면 저만 더 불편해요. 그래요, 엄마. 일단 제대로 앉아서 얘기해요. 예, 내가 뭐라도 하마. 나도 식당 일이든 뭐든 시작할 거고 너희 애 낳으면 내가 다 봐줄게. 그러니 제발 몇 년이라도 학가하면 안 되겠니? 내가 아무리 너희에게 잘하지 못했더라도 나 혁진이 엄마고 네 시어머니 아니냐. 어머님, 저도 남편도 아직 어머님 얼굴 보면서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희가 애를 낳아도 안 봐주셔도 돼요. 저도 남편도 돈을 좀 보태서 원룸이라도 구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정말 딱 2년만 살다가 나가주세요. 그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래, 그래, 고맙다. 나도 딱 2년 동안 돈 바짝 모아서 나갈게. 정말 고맙다, 지혜야. 저는 남편과 상의한 대로 시어머니와 저희 집에 합가하는 대신 시어머니가 모은 돈과 저희가 보태주는 돈으로 2년 이내에 원룸이라도 얻어 다시 나가달라는 조건을 말씀드렸고, 당장 찬밥 더운 밥 가릴 수 없는 시어머니는 고맙다고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미운 시어머니와의 동거가 시작됐죠. 정말 그간의 고생으로 사람이 바뀐 건지 시어머니는 예전의 시어머니와는 다른 사람 같았어요. 말도 조심스럽게 하시고 군 식구라 눈치를 보시는지 제게도 잘 대해주셨죠. 근데
시어머니가 집에 들어오고 석 달이 지났을 때 퇴근하고 돌아오니 거실에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뭐지 싶어서 안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시어머니와 남편의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소리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말해? 너희 같이 산 지 몇 년인데 부부가 아직도 집을 공동명의로 안 하는 게 이상하지. 살살 구슬려서 공동명의 하자고 설득해봐. 어? 왜요? 어차피 이 집 그 사람 집이야. 청약도 그 사람이 혼자 든 거고 계약금도 친정에서 도와주셨어. 나는 대출이자 조금 낸 것밖에 없어요. 내 지분이 없다고. 으유, 이 못난 놈. 여직 부인 구워 삶아서 그런 것도 안 해놓고 뭐 했니? 걔도 참 독하다. 결혼했으면 누가 뭘 먼저 하고 돈을 더 냈든 공동명의인 게 당연하지. 그럼 석진이한테는 어떻게 말하나? 엄마, 형이랑 연락해요? 어떻게? 원래 한 달에 몇 번은 연락했었어. 근데 형이랑 우리 집 명의가 무슨 상관이에요? 네? 너 지혜 걔랑 계속 살 거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그 사람이랑 당연히 같이 살지. 뭐 이혼하라고요? 엄마 설마 그래서 공동명의 말한 거예요? 이혼해서 이 집 분할할 때 조금이라도 더 가져오라고? 아직 너희 사이에 자식도 없고 그리고 자식이랑 부모 사이 갈라놓은 애랑 어떻게 평생을 살아? 아휴, 그냥 갈라서서 위자료 받고 새로 시작하자. 그 위자료로 형이랑 새로 일 시작하면 되잖아. 엄마 진짜? 공장 다니는 여자랑 뭐하러 같이 살아? 어? 엄마가 새 신부감 구해줄 테니까 아쉽게 생각하지 마라. 너 형이랑 같이 사업 시작하면 결혼해달라는 여자들 줄 설걸? 진짜 이게 다 무슨 소린가요? 이혼, 명의, 위자료? 누가 들어도 이건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이혼을 하라고 종용하는 걸로만 들리더군요. 그리고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하라고 하는 거였죠. 진짜 갈 곳이 없고 절박하게 매달려서 받아줬는데 이런 시커먼 목적을 가지고 들어온 거라니. 저는 안방 틈으로 새어나오는 시어머니의 계략에 참을 수가 없어서 바로 쳐들어갔습니다. 잘 생각해보라고. 너도 조금이라도 젊을 때. 어머, 너 언제 왔니? 여보, 지금 내가 들은 게 다 뭐야? 지금 나랑 이혼하고 이 집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네? 지혜야, 그게 아니고 네가 오해는 무슨 오해예요? 당장 내 집에서 나가요. 당장 나가라고요. 오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시어머니에게 머리끝까지 화가 나더군요. 당장 나가라는 말에도 요지부동이라서 서랍장 옆에 기대어 있는 파리채를 손에 잡았습니다. 정말 날파리 내쫓는 것처럼 맹렬하게 휘둘렀네요. 나가라고요. 어머, 얘가 미쳤나? 저는 파리채를 휘두르며 시어머니를 현관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절 말리려고 하길래 남편에게도 말했어요. 너 나랑 지금 이혼하고 싶으면 네 엄마 내쫓는 거 말려봐. 어? 나랑 이혼하기 싫으면 당장 네 엄마 내 집에서 끌어내라고. 남편은 주저하더니 이내 눈물 글썽글썽한 시어머니를 현관 문 밖으로 밀어냈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남편과 제 이름을 불렀지만 저는 방으로 들어가 시어머니 짐가방을 들고 나왔죠. 그리고 그대로 문 밖으로 내던지고 문을 걸어 잠궜고요. 몇 번 문을 두들기면서 열어달라는 시어머니는 더 이상 귀찮게 하면 경찰을 부르겠다는 제 말에 잠잠해졌습니다. 과거도 있고 호의를 베푸려고 하는데 이렇게 뒤통수 거나하게 맞을 줄이야. 호의라는 것도 사람 봐가면서 베풀어야 한다는 말이 진짜인가 봅니다. 남편은 제게 무릎 꿇고 해명했어요. 정말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고요. 시어머니가 그럴 목적으로 들어온 줄 몰랐다고 말입니다. 이제는 정말 완전히 인연을 끊겠다고요. 솔직히 남편이 알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저 당한 게 있어도 어머니라서 끊지 못했던 안일함이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 거겠죠. 하지만 속이 복잡한 건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분명 이번 일에서 남편은 잘못이 없는데
남편과의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랑 헤어져야 지긋지긋한 시댁과 완벽하게 끝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일 남편은 제게 용서를 빕니다. 앞으로 이럴 일이 절대 없을 거라고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사라졌다고 하던 아주버님과 연락을 꾸준히 하고 있었고, 새 사업을 저와 남편이 헤어지고 받은 위자료를 보태서 시작할 계획이었다고요.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을 헤어지게 할 목적으로 집에 들어오신 거였죠. 남편은 본인도 아는 건 이게 다고 그날 시어머니가 말해서야 알았다고 솔직하게 다 털어놓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시댁 식구들과는 소문으로도 닿지 않겠다고 제 앞에서 굳게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 이 남자를 믿고 함께 해도 될까요? 정말 남편은 검은 속내를 품고 있는 시어머니와 평생 연을 끊을 수 있을까요? 전 그냥 제 마음 가는 대로 하렵니다. 솔직히 이 남자 살아도 그만, 안 살아도 그만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 뭐 아쉬울 게 없으니까요. 결혼은 믿음이 가장 중요한데 시댁이라는 존재 하나 때문에 언제 남편이 다시 시어머니와 연락을 하게 될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남편은 절대 아니라고 하지만 제가 믿을 수가 있어야죠. 아직 각방을 쓰긴 하지만 같은 집에 살고 있긴 한데 다시 저희 부부의 사이가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지가 시간만이 해결해 주겠죠. 긴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디 저보다 더 지혜로운 인생의 선배인 분들께서 제가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응원과 조언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